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얻어맞다가 네. 마지막 순간 올라주니까 끝이 좋으면 좋아. 조금 조산모사도 아니고 원숭이였나? 원숭이. 네. 간사해집니다. 사람이 오늘 기분 좋아졌어. 그러게요. 네. 9월달 들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장은 뭐 크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종목단으로는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좀 있었고요. 저는 이번 달에 제대로 의외로 8월 말에 나는 솔직히 말해 되게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서 표정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완전 포카페이스야. 우리 권시유는 포카페이스 안 되잖아요. 네. 표정 딱 보는 순간 오늘 올랐네. 떨어졌는데 바로 알 수 있잖아. 네. 나는 딱 포카페이스 잘했는데 9월 달은 조금 좀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투자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굉장히 크게 얻어 맞은 거거든요. 한데 얻어 맞아서 힘들었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회복하니까 기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뭐 증시 전체적으로는 뭐 센 반등은 아니었는데요. 어저께는 뭐 1% 넘게 빠졌잖아요. 네. 오늘은 0.36% 코스피가 반등했고 코스닥도 0.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뭐 계속 파네요. 코스피에서는 네. 5,200억 매도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1,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2,300억 코스피에서 매수는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요 기관의 2천억 매수는 전일 종가에 4천억 날린 예,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은 결국 다 들어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워낙 그 종목 하다 보니까 저도 종목만 보면서 하나 안 본 게 베이시스를 안 봤어요. 선현물 간의 차이가. 근데 선현물 차이가 백오데이션 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 몰랐네요, 저도. 우리 증권회사 직원 아닌가 보다. 기본인데. 그지? 그래. 그 기본인데, 그거는. 근데 어쨌든, 워낙 요즘에 워낙 선물옵션 만기일 때 그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제 정말 컸던 거죠. 그래서 어제 최창규님 모셔가지고 들으면서, 연합인포에서, 맞다. 이거 너무 무시하고 있었는데, 백오데이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영향이 더 크게 맞은 거고, 근데 어제 그 물량이 오늘 들어와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로는 고르게 좀 올린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뭐 전일 3시 20분부터 마감까지 기관의 매도가 확 늘었잖아요. 그게 조금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마감 동시효과 때 나갔던 거. 네. 오늘의 업종 상승률 1위는 좀 색다릅니다. 섬유의복 1등을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네. 예, 뭐 태평양물산 6%, 신원 4%, 한세시럽 4%, FNF 2.8%. FNF는 테일러메이드 인수한 이후로 뭐 예외 없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권주가 1.6% 올랐고요. 키움증권이 3%대, NH증권이 3%, 미래에셋증권 2.5%, 대신 2.5%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은 뭐 건설주들도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동부건설 4%, 한라 3%,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현대건설, 뭐 태영건설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삶이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뒷북 안 쳐. 사람 북적거리는 거 얘기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약간 인기를 먹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왜요? 근데 약간 점점 연예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게 자연스럽게 남들이 나 쳐다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안 해? 길거리 다니면서?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진짜로? 네. 네. 아니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냥 한번 떠봤죠. 네, 혹시나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진실을 먹고 삽니다. 자, 남들은 유튜브 히트 치는 방법 알아요.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얘기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옛날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했으면 되고 연초에는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면 됐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답이 아니라기보다도 길이 아니지. 우리는 길이 아니면 걷지 않겠습니다. 정통파로 하겠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걸리긴 하죠. 근데 그치. 그게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뒷북 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근데 앞북을 너무 앞북 치면 안 되겠더라.
다 질려서 그냥 가버려. 그래서 한 중북 그렇죠. 정도 쳐야 되는데 앞북과 중북 사이 어디에서 쳐야 되나 하는 고민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북을 치면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거든.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 건설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근데 앞북일지 중북일지 가늠하는 것도 좀 사실 어렵긴 합니다. 바닥부터 한 50% 올랐으니까 진짜 바닥은 아니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 뭐 저평가 돼 있고 인기 없고 눌려 있는 주식을 사도 이게 언제 올라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예술이죠. 그거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환상적인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씩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뭐 근데 실력 그게 한 두 번 맞으면 한 번 크게 터져, 저처럼. 네, 그랬거든. 어떻게 맞추기만 합니까? 아니, 내가 그랬어. 내가 저기 진만이한테 그랬어. 자, 봐봐. 이거까지 맞을 거야. 나 이거 맞으면 앞으로 나와보고 형이라고 불러. 알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네. 여지없이 당하는 거야. 그거 예상하지 못했던 게 뻥 터지는 거죠. 이게 자만하는 순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아니, 하네요. 그다지 자만하진 않았는데, 참. 그 어떤 감각? 이것도 이번 턴어라운드도 내가 맞췄다. 이런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틀렸지. 뭐 항상 근데 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도 급등해서 막 좋아하고 막 철썩철썩 될 때 그때 꼭 막 빠지더라고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선배라고 뭐 편하게 얘기 못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촐랑거렸다. 철싹철싹. 철싹거렸다. 그래. 나보고 한 말이지? 아니 뭐 제 경험도 있고요. 네. 본인은 철싹거려도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저도 진정한 포카페이스 아닙니까? 제자리에서 혼자 철싹됩니다.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좋아. 네. 예, 그리고 오늘 섬유유복이 제일 많이 올랐던 건요. 국제 면화 가격이 지금 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면화 선물 가격인데요.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거 못 가져왔지만 4월 달 대비 2배 올랐어요? 네, 작년 대비 2배 올랐습니다. 작년 4월이구나. 네, 네. 예, 작년 4월이고요. 사실 5년 차트로 보면은 뭐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기후변화 영향이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주요 생산국들이 재배 면적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 면화 재배 면적을. 그리고 중국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면화 가격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최대 면화 생산국인 인도. 작년보다 면화 생산 면적이 한 7.7%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생산량도 감소를 했고요. 미국 텍사스도 여기도 이제 작년 가뭄 피해 때문에 이 면화 생산 면적이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당 가격이 작년 대비 20% 가까이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주요 의류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 이 동남아 지역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 외에 인건비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고정되는 그대로 나가는데. 적자. 안 그래도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마진 많이 남아요. 의류 OEM이요? OEM? 예. OEM은 덜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자기네가 팔 거 아니야? OEM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이 남아요. 의류가요? 의류는 무형자산 싸움이잖아요. 만드는 물건 값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브랜드가 이 양복 이거 10,000원짜리야. 원가는. 그렇긴 이거 합니다. 난 9,000원. 원가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인건비가 크잖아요, 사실. 다 합쳐서도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그 대한민국 무역사에서 진짜 개고생하시던 분들이 누구예요? 평화산업. 평화시장. 평화시장에서 그 영웅들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좁은데 한 층을 두 칸으로 갈라서 위아래로 방진 마스크도 없이 그냥 막 섬유 먼지 나는 데서 그냥 해가지고 15세, 16세 막 이런 친구들이 가서 하다가 폐병 걸리고 그럼 폐병 걸리면 쫓겨나가고 막 그랬던 곳이 의류업이에요. 근데 그렇죠. 의류업이 그런 환경은 좀 나아졌지만 사실 여전히 굉장히 고노동 농축적 뭐라 그러지? 집약적. 네, 노동 집약적인 거고 그 굉장히 박한데 그게 이제 그 앞에다 라벨을 에르메스를 달거나 그리고 빗동을 달거나 이런 걸 달면은 가격이 막 한 100배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LF 같은 경우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물량을 한국 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코로나가 심한 상태죠. 근데 네. 최근엔 또 회복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글로벌 적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이 온통 뭐라 그럴까 효율 극대화를 가면서 저스트 인 타임이야, 저스트 온 타임이에요. 뭐가요?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저스트 인 타임이죠. 딱 하는 거, 도요타 방식. 저스트 인 타임이요. 그런 거예요? 네. 저스트 인 타임이 모든 산업 분야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를 한번 딱 어떤 식으로든 얻어맞으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병목 현상이 빡빡빡빡 터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공급 체인에서 곳곳의 공급 체인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지금 미국 그 서부 해안에 둥둥둥둥둥둥 컨테이너선이 떠 있다지 않습니까? 57척. 그 옛날에는 오늘 댓글로 하신 분이 한 말이 뭐냐면 옛날에 어디야? 제일 큰 항구 근처에만 있었는데 배들이 점점 해안에 배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항구에서. 네. 진짜 경영학 교과서를 좀 수정해야겠네요. 저스트 인 타임, 제가 20살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저스트 인 타임은 뭐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재고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상 명령이지, 지상 과제고. 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방법인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엄원 자전거만 문제잖아요. M1 자전거. 엄원 자전거가 안 들어와 한국에. 한국에 자전거 공장 없는 거 아시죠? 다 중국에 있고요. 대만에 있어요. 근데 네. 왜 안 들어오냐? 자전값이 얼마나 해.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컨테이너 한 박스당 600만 원이라는 거야. 미주 노선 600만 원. 자전거 얼마짜린데? 자전거요? 뭐 천차만별 아닌가요? 천차만별. 10,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20만 천차만별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저가 이하는 자전거 안 들어옵니다. 자전거 없어요 지금. 그러겠네요. 자전거 타려고 해도 자전거 없고 500만 원짜리 이상만 있다던데? 그런가요? 그거는 뭐 저 발송료 내고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대당 한 4,500만 원씩 하는 거는 그건 뭐 조금 운임이 비싸도 그거는 팔아도 남으니까 한 30% 남으면 다 커버리지 되니까 걔네들은 오케이. 근데 싼 거는 못 들어온다.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물 운송비도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50%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해상으로 운송하던 것도 화물로 운송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국제 면허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의류 가격까지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의류업종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주 미약하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1%, 네이버가 한 2.7% 반등을 했는데요. 금융당국이 플랫폼 업체의 앱 화면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현재 카카오페이 앱 화면을 보면은 펀드 보험 상품 비교를 하다가 펀드 가입해야지 하고 펀드 쪽으로 들어가도 이게 그냥 그대로 카카오 화면이라는 거죠. 근데 토스를 들어가면은 펀드로 이동하는 순간 증권사, 토스 증권이 앞에 딱 제목으로 뜨면서 뭔가 달라진다는 인식을 소비자한테 확실히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토스 방식처럼 수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에서 이 상품 중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라는 의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앱 화면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저촉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규제가 끝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CLSA 리포트를 보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틀 사이에 20조 원 가까이 시총이 증발을 했는데 네. 하락세가 좀 과도하다. 이번 급락은 전형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카카오페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다소 과도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부여한 시장이 부여한 기업 가치는 한 10조에서 15조 원 정도 수준이라서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땡겨 오기는 힘들어지겠죠. 네, 뭐 카카오는 그게 좀, 문제인 거야. 예, 미래에 뭐 성장 안 할까? 성장하지.
근데 지금 당장 어디까지 땡겨올 건데 쫙쫙 땡겨. 옛날에는 그냥 땡기면 슉슉슉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졌는데 이제 땡길 때마다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3년 후든 5년 후든 다 땡겨올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땡겨오기가 땡겨올 때 힘들어진 힘들기 거죠.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업종 중에 제일 많이 판 게 서비스 업종이고요. 여기서 카카오를 그래도 1,400억이나 팔았습니다. 네. 네, 크래프톤은 1,600억 팔았고 네이버는 250억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이버보단 카카오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받은 것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물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가 빠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네, 크래프톤은 뭐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었는데요. 10일 날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전체 주식 대비 한 2%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 해제됐을 때는 0.6% 물량이었는데 네. 그래도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1.92 숫자는 작지만 이거 꽤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카카오뱅크도 또한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200 편입 영향이 끝나면서 추가 하락한 것 같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4% 하락, 크래프톤이 6%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장 초반부터 이 게임주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파노 막히니까. 예, 중국 당국에서 신규 파노 허가를 당분간 안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나왔거든요. 네. 중국 당국이 8일 텐센트와 네디즈 등의 게임 업체들을 소환을 해서 미성년자 게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규 게임 파노 발급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디즈 CEO가 SNS에 가짜뉴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가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 전면 중단은 아니더라도 당국이 신규 게임을 매월 승인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네. 예외 없이. 근데 8월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전면 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뭐 SNS 이렇게 올렸지만 텐센트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반등을 못했더라고요. 어제 네. 8% 빠진 거에 비해서. 예. 국내 게임주들도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시초가에 굉장히 공포감이 많이 떨어졌던 걸 대비해서는 그래도 커버를 좀 했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3% 하락, 위메이드가 4.6% 하락, 크래프톤은 오늘 다른 영향도 겹쳐서 한 6%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좀 빠졌거든요. 하이브가 한 3% 빠졌고요. JYP가 0.75% 빠졌고 네. YG 엔터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관련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연예인도 이 게임 그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거에 광고를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영향을 받은 모양새고요. 네. 우리는 그럼 뭘까? 우리는 악영향 아니죠? 긍정적 영향이죠? 아, 증시각도기 채널이요? 네. 긍정적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긍정적. 네, 파노 안 주나? 네. 네. 그리고 애플카가 완성차 업체하고 협업을 안 하겠다. 직접 만든다. 그 얘기 이런 나왔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애플이 LG, SK, 도요타 뭐 방문하면서 생산 협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정반대의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간에 BMW, 현대기아, 닛산 등이 접촉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그렇게 소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개발하기로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동안 애플이 멈췄던 자동차 개발 연구소를 복원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에 견적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품을 조달을 직접 하겠다는 거죠. 예, 직접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이제 향후에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의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해줬는데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받을 대표적인 기대감 껴있는 종목이 지금 LG전자랑 LG 이노텍이죠. 오늘 3%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10조 그 수주한 이후에 오늘 목표가 올린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가로 어제 공장 설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가능한 물량이 한 6만 톤 정도가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해외 공장 설립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인터뷰에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10월 중순에 이 미국 공장 설립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12months forward라고 저는 이게 약간 이거는데 이 향후 12개월 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60배 수준입니다. 네. 근데 2024년으로 땡기면 20배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그걸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땡겨 온 거죠. 카카오는 그걸 땡겼지만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 2차 전지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 김정환 연구원은 2022년 기준 PER을 기존에 60배였는데 72배로 이 목표가를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어제 NH가 목표가 53만 원 상향을 했잖아요. 노무라도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2%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7.5%, LNF가 3%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잖아요. 한 15%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10%를 연내에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 정부가 대주주가 됐는데요. 20년 만에 완전히 민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매각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우선을 하고요. 차선책으로는 블록 딜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은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블록 딜로 하면은 뭐 영향을 있겠네요. 그리고 AP통신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위반하면 14,000불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객기 내에 마스크 착용 위반 벌금을 2배 인상하고 코로나 검사기 보급을 확대하고 경기장 등의 이 대규모 시설 입장할 때 백신 여권 제시를 의무화할 시행을 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맞았습니다. 이틀 2차까지 앞에도만 맞으셨죠? 팔뚝이 잘 좀 덜 움직이긴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좀 졸린다? 요런 정도? 네. 그래도 1차보다는 2차 때 좀 아팠다는 경험담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코에 이상한 게 잠깐 생겼었어. 안 보이는데 카메라만 잡힌. 나도 너무 신기했어. 그거 포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빨간 코를 하고 합시다. 루돌프 사슴코. 어떻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아주 자, 우리는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우리는 인기를 쫓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웃기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